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 성신여대 논술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해서 성신여대 합격 키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는 논술 문제가 조금 길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가장 효과적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성신여대는 수능 전에 보죠.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대부분 재수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전 공부 리듬을 깨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 2합 7이기 때문에 3, 4를 받으면 되잖아요. 3, 4. 그래서 이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수준의 등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능 최저 맞추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논술 잘 쓰면 뭐합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데. 자, 문항은 시험은 100분입니다. 100분 두 문항. 문항당 1000자 정도기 때문에 거의 1800자를 써야 돼요. 100분에.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신여대는 논술 잘하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 글쓰기 있죠. 긴 글쓰기에 두려움이 없는 학생. 의미 없는 학생이 조금 유리한 어떤 논술 문제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량을 보시면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9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자, 문제를 보시면 가의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인간의 도덕 판단. 어때요? 도덕 판단이라는 주제를 주죠. 토대로 분석하고 기억의 내용과 다를 활용해서 서술하라. 그러니까 가와 다, 나 세 개 제시문인데 900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단순히 제시문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900자가 차지가 않습니다. 제시문 정리만으로는 900자가 차지 않아요. 제시문 정리 플러스 뭐예요? 나의 꼼꼼한 분석, 해석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가나다 각각의 제시문에 그냥 플러스 한두 문장 정도만 더 쓰면 분량은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두 문장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한, 즉 핵심 쟁점에 대한 나의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제시문에 근거한, 그냥 얼토당토하는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근거한 해석이 좀 들어가야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보시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1번, 2번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번, 2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이해 결과를 니은을 활용해서 라를 토대로 마의 제목에 멋진 신세계의 역설적 의미. 멋진 신세계 유명한 소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편리하게 살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주체성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게 도덕이잖아. 그런데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다른 문제 같지만 살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1번과 2번을 가급적이면 한 번에 컨셉을 잡고 1번을 쓰면서 2번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 1번 쓰다가 1번 쓰고 1번 쓰고 2번 쓰고 2번 쓰다가 1번 쓰다가 2번 잘못 썼네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쓰다가 아이고 앞부분 잘못 썼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2번을 한꺼번에 분석을 하고 한 번에 컨셉을 잡고 분석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 자, 2교시도 보겠습니다. 가에 제시된 기억의 의미를, 기억이 챗GPT, AI 이런 겁니다. 나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그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나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기억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서술하시오.
제시문이 몇 개예요? 가와 나. 2개죠? 2개 제시문인데 몇 자를 써요? 900자. 최대 1000자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제시문을 어때요? 풍부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분량이 차지 않습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다의 니은 제시문, 니은과 제시문 마의 디귿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상황을 진단 후 이를 바탕으로 가의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술하시오. 요거는 제시문이 조금 많네요. 그죠? 1번에 있는 가가 어때요? 2번에도 나오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앞에 문제처럼 1번, 2번은 제시문이 엮여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제가 대부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별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주제 하나에 통일된 연결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번이 주제에 연결된 통일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1, 2번을 한 번에 컨셉을 잡고 분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야죠. 자, 이런 문제 특징을 조금 숙지를 하시고, 문제는 성신여대가 2019년부터 논술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16, 17, 18 이렇게 한 3년 정도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전 논술 문제와 최근에 나온 논술 문제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 기출문제를 쭉 다 풀어보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고, 성신여대가 논술을 다시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이 충실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논술 가이드북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논술 가이드북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논술은 글자 그대로의 뜻을 풀이한다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논술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 주장이나 논리적으로 풀어서 서술하는 것, 논술고사는 어떤 관점이나 이론에 대해서 자신만의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해가는 일련의 사고 과정은 물론이고 그 표현 능력까지 평가하는 고차원적인 평가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술에 임해야 된다. 야, 이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써가서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신여대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긴 글을 풀어가는 자기만의 관점, 포인트, 기준이 없이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부분 학생들이 제가 글을 써보면 8, 90% 학생들이 어디에서 걸리냐? 그냥 제시문 정리하다 끝나요. 제시문 정리. 그러니까 평범한 글을 씁니다. 자, 그리고 글을 쓰실 때 평가하라, 분석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분량이 조금 길기 때문에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서 글을 써주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요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성신여대 출제위원이 쓴 거예요. 자, 성신여대 인문계 모의논술 분석에서 학교가 어떻게 썼나 봅시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의 개념이나 이론을 제시문으로 먼저 제시한 후 그 관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논술문의 기본적 출제 유형에 따른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개념이나 이론이 있으면 이거를 학생이 시험장에서 그 즉시 이해를 해서 그것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 구조로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분석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 능력,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성신여대 논술고사 준비 티. 학교가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썼어요? 문제의 의도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라. 자, 성신여대 논술 문제는 문제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 그래서 이 복잡한 게 제대로 정리, 즉 논제 분석을 꼼꼼히 안 하고 글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논제 이탈되고 대학이 묻지 않을 엉뚱한 걸 씁니다. 그래서 논제 분석을 꼼꼼히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신여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논술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 근거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제시문에서 언급한 관점이나 이론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제시문의 관점이나 이론을 지문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견해와 시각으로 풀어서 정리한 다음 명시한 뒤에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에 언급된 각각의 구체적인 현상들 분석 평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서 그 자리에서 개념과 이론을 소화해서 자기의 언어로 써야 된다. 자, 넷째 보겠습니다. 이 넷째를 쓴 이유는 둘째, 셋째는 뻔한 이야기라서 뺐습니다. 아이고. 문장은 되도록이면 짧은 문장으로 쓴다. 자, 분량이 길다고 해서 복잡하게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짧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긴 문장을 사용해서 글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는 꼭 미리 보아야 된다. 자, 성신여대를 학생들한테 써보게 시키면 1회차, 2회차까지는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최소 3개를 쓰고 꼼꼼하게 첨삭을 받아야 뭐가 나온다? 전체적인 어떤 컨셉이 이해가 되면 컨셉, 방향성이 이해돼요. 그래서 최소 3개는 쓰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3개가 최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알겠죠? 그래서 학교 자료가 그나마 꼼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가 뭘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성신여대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팁. 자, 성신여대는 어떤 문제를 낸다? 시성 있는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라. 이게 다른 대학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론 길게 쓰는 대학, 어떤 대학 있죠? 숙명여대, 서울여대, 세종대, 홍익대, 서강대 이런 대학들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신여대는 함께 준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성신여대는 이런 시성 있는 주제, 자, 자율주행이 나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문제, 챗GPT, AI 나오면 AI, 자, 코로나 나오면 코로나. 자, 이때까지 성신여대에 나왔던 모든 주제들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래서 시성 있는 주제를 조금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재작년 제가 수업할 때도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라 했더니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주제가 나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성신여대 논술 특징으로 자리 잡은 시의성 있는 주제,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현실에서 제시문은 반드시 문자 텍스트로 제시되기에 종이 신문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등 그래서 함께 토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연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사적인 주제의 근간에 잡고 있는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점의 기저에 흐르는 철학, 핵심적인 어떤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되는 뭘 파악해야 되나? 쟁점을 파악해야 돼요. 어디서 부딪히나? 그러니까 나와 다 제시문이 꿍 충돌을 하면 어디에서 충돌을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신여대의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다. 자, 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자, 성신여대 합격의 키포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개념과 이론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제시문 안에 반드시 학생들이 생전 처음 보는 혹은 교과서에 들어있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낯선 개념과 이론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이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과 이론으로 시의성 있는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개념과 이론으로 적절히 연결지어서 서술해야 돼요. 연결. 그래서 이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게 이 사례를 들어있는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올 만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정리하고 쟁점을 숙지해 둬야 된다. 요게 이제 성신여대를 준비할 때, 자, 올해는 이러이러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국가 권력이라든지, 올해 국가 권력이란 뭔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어떤 신체에 대한 제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언제 나왔어요? 요거 코로나 때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 또 작년에 어떤 양적 완화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2023년 기출 문제죠. 양적 완화.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돈을 풀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신여대 논술 기출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또 뭐 나올 수 있죠? 환경이죠, 환경. 환경에 대한 누가 져야 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시간 100분이고 글자 분량이 거의 1800자 정도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깔끔하게 완성하는 연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완성하는 연습. 기본적으로 논술 문제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최소 3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완벽하게 풀어보는 연습.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3개는 그냥 되든 안 되든 시간을 조금 많이 들어서 써보시면 그 다음부터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신여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